시절에는 올림픽에 너무 가고 싶다.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이제 차준환 선수가 소개됩니다. 올해 15살 대한민국 175cm 오늘 쇼트 음악을 집주신 댄스.
제가 그때 사실 독감에 걸렸었어요. 경기 거의 바로 직전에. 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써나간 차준환입니다. 선수의 후가 모두 우리 남자 싱글의 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죠. 좀 제대로 내가 진정으로 스케이트를 좋아하고 이걸로 뭔가를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거의 평창올림픽 이후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입니다. 레벨이 하나 높아졌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죠? 차준환의 쇼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쇼트 이후에 이제 4위를 기록하면서 혹시 약간 이런 마음이 살짝은 들었던 것 같아요. 프리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메달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쇼트에서 4위를 차지했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때 15위를 기록하고 베이징 갈 때는 일단 탑10 정도만 목표로 하고 갔는데 이제 탑5까지 갔고 그 경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즐겼다는 거. 차준환의 프리스케이팅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올림픽이라는 순간이 제가 이 꿈의 순간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저라는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좀 또 피겨스케이팅 인생을 보내오면서 배웠던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또 힘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창작의 결과물이 탄생한 순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온 만큼 이번 경기도 후회 없는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uando non cresca in tu porteña soledad por la 시작됩니다. 독일에서 만든 프리미엄 분유란 말에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였는데 유럽 각지에서 일부 제품이 리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사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이가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약처는 독일산 제품 점검을 빠뜨린 걸로 나타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 된 하준이에게 독일산 분유 앞타미를 먹인 김효진 씨. 국내산보다 2배가량 비싸지만 풍부한 영양분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믿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선 일부 제품이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수유를 중단했지만 최근까지 하준이의 구토와 배앓이는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자다가 이제 눈을 감은 상태로 자지러지게 우는 현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비슷한 증상은 물론 응급실까지 실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부글부글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때마다 방구를 끼면 계속 똥도 같이 나오고 지금은 계속 항생제 약 먹고 있거든요. 앞타밀 제조 유통사는 불안 해소를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한 환불에 나섰지만 국내 유통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트리시아 코리아 관계자는 제조 번호가 같아도 생산 및 출고 시점에 따라 제품이 다르다면서 품질과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국내 상당수 소비자가 구매한 독일산 앞타밀은 대상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광고만 믿었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더 좋은 그 기준치에 더 높은 기준치로 생산된 좋은 거를 먹이고 싶으니까 애가 안 아프고 잘 건강하게 컸으면 바라니까 그래서 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서 좀 당황스럽죠. 식약처는 독일산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가 성분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1차 시기 그 충격의 순간은 2년 전 허리 골절을 겪었던 악몽을 되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가호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마저 설원에 묻어버렸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최가호는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 이후 모두가 파이프턱에 걸리며 넘어졌습니다. 충격이 큰 듯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스위스 락스에서 겪었던 악몽 같던 순간이 되풀이됐습니다. 큰 허리 부상을 당한 똑같은 상태로 똑같이 부딪힌 거예요. 3번의 수술, 1년이 넘는 기간을 재활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 척추 골절 진단을 받은 겁니다. 1차로 스위스에서 수술을 하고 2차로 한국 와서 염증이 또 나서 그거 제거하는 재수술을 또 하고 핀 빼는 수술까지 총 3번 정도 수술했는데 2년 전의 기억이 떠오를 법한 아찔한 충돌이었지만 최가호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마저 설원 위에 묻어둔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냥 참고 한번 해볼게 하고 아빠 때문에 다 이러잖아요. 두려움을 밀어낸 채 자신의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더 과감한 점프로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나도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하고 많이 좀 위에서 엉엉 울었는데 이 악물고 걸어보자 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좀 마음 편하게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좀 타기 시작했어요. JTBC 조보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넘어지면 더 강해진다. 가장 충격이 크다는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끝내 일어나 정상을 향해 날았습니다. 설상 종목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호는 올림픽 정신 그 자체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가훈의 도전에 전 세계도 놀랐습니다. 경쟁자이자 우상인 클로이 킴은 새로운 챔피언을 안아주고 배려하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쇼트트랙 막내 임종원이 첫 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단숨에 치고 나온 뒤 나를 밀어넣으며 3위로 통과했습니다. 남자 1000m에서 메달이 나온 건 2018년 평창 이후 8년 만입니다. 네, 크게 넘어진 최가훈이 다시 일어나는 데엔 아버지의 역할도 컸습니다. 최가훈 스스로 어디 부러진 줄 알고 못 일어날 줄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 통증도 호소했지만 부녀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리비뉴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최가훈이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관중석에선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 부러진 줄 알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와 통화. 아이가 트라우마에 되게 공포에 질렸고 저한테 전화고 걸을 수가 없다고 갑자기 무릎이 아파버렸고 좀만 기다려봐 포기하지만 마봐 그냥 올림픽이니까
번째 시도에서도 넘어져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최가훈의 올림픽이 끝나나 싶었던 순간 최가훈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준비한 연기를 모두 풀어낸 뒤 최가훈은 환호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과 코치진도 얼싸안았습니다. 부상의 공포를 넘어 다시 출발대에 올랐던 최가훈. 감동의 드라마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리비녀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판진의 마음을 훔친 최가훈의 기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선에선 4.2m까지 날아올랐지만 결선에선 최고 높이가 3.1m로 낮아졌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선 날아오른 높이가 점수에 직결됩니다. 하지만 높이를 낮추고도 금빛 비상을 해냈습니다. 그 비결을 윤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 들어선 최가훈.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왼발을 앞에 두는 게 편하지만 반대로 오른발을 앞에 두고 파이프를 박차고 오릅니다. 등 쪽으로 몸을 돌리며 높이 올라 한 바퀴. 보드를 잡아 다리를 더 높이 끌어올리며 두 바퀴에다 반 바퀴 더 다 합해 900도 회전. 초고난도 기술 스위치백 라인입니다. 오른발을 앞에 두고 시야가 보이지 않는 등 쪽으로 회전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로 평가됩니다. 1차 시기에서 한 번 성공했지만 다음 기술에서 넘어지며 점수를 못 받았고 2차 시기에선 착지에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도전에선 예선 뒤 예고한 모습답게 깔끔하게 회전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슴 방향으로 두 바퀴, 다음엔 반 바퀴를 더해 두 바퀴 반을 돌고 등 쪽으로 두 바퀴 반을 또 한 번 돌며 900도 회전을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고난도 기술을 연달아 수행한 최가훈은 정방향으로 두 바퀴 도는 마지막 점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최고 점프 높이는 3.1m, 예선의 4.2m보다는 낮았지만 어느 것 하나 빈틈 없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지막 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씩 해낸 점프들이 금메달로 이어졌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틀 전 예선이 끝나고 최가훈은 보여줄 기술을 반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승에선 비장의 무기였던 1080도 회전을 준비해놓고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완벽히 해내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아직 제 기술 반도 못 보여드려가지고 결승 때는 최대한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선 6위로 결선에 오른 최가훈. 그런데 과감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1차에서 넘어진 여파와 눈이 쏟아지는 코스 상태를 고려해 1080도 세 바퀴 회전을 내려놨습니다. 대신 두 바퀴 반, 두 바퀴 기술을 중심으로 런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난도를 낮춘 게 아니라 성공 가능한 최고 난도를 택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출발부터 강렬했습니다. 스위치 백사이드 9으로 시작해 공중에서 앞발 쪽 보드를 잡는 뮤트 그랩을 보여줬습니다. 높은 벽에서 착지하며 속도를 살려낸 것도 돋보였습니다. 다채로운 기술의 연계, 흠잡을 데 없는 착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유려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을 또렷하게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완주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기술들을 편안하고 쉽게 뛰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아 전원 90점 이상이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프파이프는 완성도와 난이도, 높이와 다양성을 종합해 최종 평가합니다. 하나의 멋진 기술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클린 런이 더 큰 점수를 받습니다. 넘어지면 모든 요소가 함께 무너지지만 완주하면 모든 요소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최가훈은 회전수 대신 완성도를 택했고 그 결과 90.25점의 최고점을 끌어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제발. 최가운 선수 일어납니다. 최가운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싸웁니다. 우상을 향해 한 발짝 도전합니다. 다시 넘어지네요. 지금 최가운 선수는요,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최가운 선수 결국 이 결승 3차 마지막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올림픽 첫 번째 금메달 최가운이 만들어냅니다.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면서 선수들은 날씨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줄줄이 미끄러지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최가운은 이 모든 변수를 돌파해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결승 무대에선 변덕스러운 날씨가 최대 변수였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에 머물면서 하프파이프가 조금씩 녹았는데 결승이 시작되기 전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눈이 쌓이면서 하프파이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자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결승 무대 출전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하프파이프를 정비했지만 눈발이 거세지면서 불안한 착지는 계속됐습니다. 김원준 해설위원 말씀대로 시야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1차 시기 림에 걸려 추락했던 최가운은 2차 시기에도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근데 컨디션은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살짝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3차 시기에도 눈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름 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최가운은 모든 변수를 뚫고 3차 시기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전설 클로이 김조차 3차 시기에 미끄러지면서 최가운의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좀처럼 울지 않는다는 여고생 최가운 선수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도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눈앞을 스쳐갔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팔을 번쩍 들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최가운. 왼손에는 깁스를 감았습니다. 꿈에 그리던